홍콩 민주당의 해산. 이제는 홍콩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 12월 14일 창당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완전히 사실상 소멸했다는 것의 상징적 사건이다. 그리고 자율적 해산으로 해산이 되었는데 당 고위 간부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관리나 중개인으로부터 접근을 받아 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율적 해산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 그림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율적 해산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남자는 현 대표였고 이 사람은 민주당 전 대표인 에밀리 라우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를 직접 선출할 기회조차 없었다. 우리는 일국 양제의 원칙, 이제 한 나라의 당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원칙이 점점 더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라우는 말했다. 그리고 또 홍콩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해온 단체가 왜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뭔가 이 민주당 해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스러운 입장을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홍콩의 어떠한 민주화를 위해서 힘써서 앞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산되니까 개탄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왜 해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배경을 보면은 이게 홍콩 국가보안법인데 여기 2020년 6월 30일 날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요약하면은 국가가 개인의 마음속 애국심을 수사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채점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탈한대요. 이게 개인을.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애국심을 어떻게 그러면 평가할 거야? 굉장히 주관적 요소지 않습니까? 애국심이란 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지 보면은 진심 어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홍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당 체제지 않습니까? 당이 하나, 공화당 일당 체제인데 홍콩은 이제 당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 보기가 조금 거시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헌법상 공산당의 영도를 거부하는 자는 이제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완전히 이제 충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권 및 안전 존중,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외세와의 결탁이나 제재 요청은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또 홍콩의 안정 유지, 홍콩의 번영을 해치는 행위, 뭐 시위를 지지한다거나 뭐 총파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국가보안법에 다 이제 잡혀간다. 애국심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들 이 중국을 이렇게 중국 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만 이제 애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는 어, 전부 다 이제 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에 일어나는데 저 법이 6월에 제정됐거든요. 근데 바로 7월에 일어납니다. 민주파 진영은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예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당 대표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후보를 누가 이제 대표로 이제 나갈 거냐를 위해서 예비 선거 치르자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근데 60만 명이 넘는 시민 투표로 참여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 예비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를. 그래서 당국의 논리는 홍콩 정부와 베이징은 이 예비선거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음모다. 그냥 예비선거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47명 중에 31명이 유죄를 인정했고 어, 이제 2명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개기지 마라. 자, 이렇게 그래서 유죄를 인정받고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2021년 초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석방됐거든요. 2025년 4월 달에 석방이 됐어요. 거의 5월 달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 홍콩 민주당 주석이었던 이 로킨 헤이라는 사람이 이 마지막 나의 회의 마지막 사진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제 공식 SNS에다가 올리고 이게 12월 14일 날 쓰여졌는데 지금 이제 1월 달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인데 여기까지 공식적인 SNS에 글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고 예,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에 홍콩의 이제 선거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었는데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 의석수는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개편으로. 근데 시민들이 직접 뽑는 의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의석은 35석에서 20석으로 급감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제도가 이제 등장하냐면은 선거위원회 선출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게 아예 없던 항목이었으나 친중 인사들로 채워진 선거위원회가 40석을 직접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석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40석을 일단은 여기 친중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직선제에서 원래 35석이었던 건 20석으로 급감한, 이걸 일단 선거 제도로 일단 개편을 했고, 이게 그래서 뭔가 이 적에게 뭔가 허락받는 게 아니냐. 예,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와 경찰 보안부가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 인간관계를 낱낱이 조사해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애국심을 평가하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행적이 있었다면 너는 애국자가 아니야라며 출마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그 20석으로 줄였던 직선제조차도 여기서 허락받지 못한다면 여기서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거위원회에서 40석, 그 다음에 직선제에서 20석인데 여기서도 후보 등록하려면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근데 그럼 나머지 30석은 어디로 갔냐? 이건 뭐냐면은 직능 대표 의석 30석 발음도 어렵다 해가지고 금융, 법조, 교육, 의료 등 각 업계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즉 전문가를 이제 뽑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선거위원회 추천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로 등록하려면 친중파가 장악한 선거위원회의 5개 부문 모두에서 각각 최소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여기서도 이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실력이 뛰어난 의사나 변호사라도 정부에 비판적이라면 애국심 기준 미달로 후보 자격을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일단 후보에 등록하려면은 여기 얘네들 자격심사위원회와 이 선거위원회 추천이 2개를 다 거쳐야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7월에 치러진 이번 제8대 홍콩 입법회 선거 결과 민주당이 빵석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치러진 선거가 아직까지는 그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투표율이 약 31%에 그쳤는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반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부가 쇼핑 쿠폰을 주고 유급 휴가까지 권장했지만 시민들은 투표소에 가지 않음으로써 이 선거는 가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이 전체 90석 전부가 이제 전부 다 공산당 지지하는 그쪽에 이렇게 의원들로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됐고, 결국에는 2025년 12월 14일 투표로 소멸 결정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총 121표 중에 117표가 해산에 찬성했고 4표는 기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반대표는 단 1표도 없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존리 행정장관, 이 사람이 이제 그 홍콩은 이제 대통령이 없습니다. 행정장관, 이 사람이 대장이에요. 암튼 이 행정장관이 원칙과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기조 아래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 직업을 가진 161명의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티뱅이 아닌가 이러한. 그리고 뭐가 이 각계각층과 이 다양한 분야도 살짝 이게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찍게 되는.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이 사람이 팀 벌후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르테뎀이라는 이 대학교의 이 사람이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동시에 홍콩의 국제 금융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이 원하는 홍콩은 자유로운 정치는 없고 자유로운 시장만 있는 곳으로 확실히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끄러운 야당이나 시위대는 다 치워버리고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통제된 금융 터미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도시를 평가하는 GFCI 지수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홍콩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여전히 세계 3위의 금융 허브 자리를 두고 싱가포르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심지어 1등부터 4등까지는 근데 1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또한 여기 서울 보면은 서울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10등의 자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이 세 개를 1등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거 투자 관리, 뭐 보험업계, 인프라, 비즈니스 이런 환경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런던과 뉴욕을 제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가보면은
이 해외 투자는 저조하거든요. 서구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보안법 리스크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헤지펀드나 대기업들은 홍콩 지사 규모를 줄이거나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탈홍콩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렇게 자본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항생 지수가 국가보안법 이후 이렇게 쭉 하향했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추치고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본토 자본이 서구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 본토 돈이 급격하게 채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홍콩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서방 국가와 갈등을 피해 홍콩을 대한 투자처로 삼으면서 중동 자본의 유입이 2024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중국 자본이랑 이제 이 중동 자본들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무슨 기사도 몇 줄 뭐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들고 온 건데 그 중동 최대 석유 회사인 이 아람코가 여기 이 홍콩에서 이렇게 상장시키겠다는 뭐 그런 말이 돌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대기업 아람코와 그 자회사들이 홍콩에 투자 상장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23년 이후로 이게 이런 말이 이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묻힌 게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그 뒤에 배경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러고 있다.